열. 그래서 열이 어디부터 올라올까요? 그 분명히 열이 올라오는데 그게 목에서부터 와. 그러니까 우울증이 시작되기 전에 목에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잇몸에서 자꾸 피가 자꾸 나려고 해. 그리고 잇몸도 흔들려요.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런 신호들이 무조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우울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고 싶어져. 그냥 나가고 싶어져. 응? 바람 나서 나가고 싶어진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행하고 싶어져. 자꾸 여행 나가고 싶고 자꾸 집안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 근데 우울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몸이 차가워가지고 냉해서 우울한 사람들은 안 나가고 싶어져. 자꾸 방구석으로 숨으려고 해. 그리고 화가 이제 그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멀리 여행을 다니고 싶어. 근데 여행을 가는 순간부터 집안일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가서 여행 가는 동안 정리가 돼서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화가 이제 그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든가 아니면은 그 몸속에서 화로 인해 가지고 자꾸 열이 내 몸을 파괴시켜. 근데 파괴시킬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손을 들고 자. 이렇게. 손을 들고 자. 왜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손 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심장의 열을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누워서 잘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자.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새끼손가락이 저리거나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안 통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자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주물러 주면 되거든. 이렇게 주물러 줘봐,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주물러 주고 자면 손을 안 올리고 자. 그러니까 손을 들리고 자다 보면 이제는 나중에 저려. 이게 저려. 저려서 내리기도 안 내려져. 그런 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팔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자기가 순환을 못 시켜가지고 심장에서 자꾸 피가 부족하다고 저린 거예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장의 근육이 이게 사람이 그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미워하는 순간부터 심장의 근육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심보가 그래. 심보경락. 그래서 그 사람이 괜히 그냥 심보가 이상해져. 그러면은 그 마음자리가 심숭생숭하면서 계속 그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어떤 증상이 나면 증오하게 돼요. 증오. 그 사람을 막 미워하면서 증오하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보통 65회 맥이 뛰는데 72회 뛰다가 나중엔 그게 열이 발생해요. 그 열이 어떻게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 밑으로 가요? 그렇죠. 위로 가지. 그게 계속되면은 치매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 세포가 뇌의 근육들이라든가 뇌의 혈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열받아가지고 그게 약해져요. 그리고 생각이 자꾸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생각을 만들어내다가 왜 이러지 하다 보면 건망증이 생겨요. 그래서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원인은 뭐다?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심장의 근육이 움츠러든. 지금 보면서 미워할 사람 미워하는데 어때요?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미워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근데 살다 보면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데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의 근육이 어느 정도는 긴장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 저녁 때 살려고 내가 손 올리고 자잖아. 손을 이렇게 딱 올리고 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새우잠을 자요. 기가 빠지니까 이렇게 옆으로 움츠려들고 자요. 이렇게 움츠려들고 자요. 그 순간 이제 기가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나면은 깨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심장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심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손 드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주물르면 된다 그래요. 근데 생각이라는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할 때 생각 주머니가 계속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생각을 만들어내요. 계속.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진짜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때마침 죽었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되네? 내가 벼락을 맞아 죽을 놈, 별소리를 다 하지, 속으로. 그거, 이제 진짜 정말 못된 놈이니까 저거는 진짜 제명이 못 살아. 이런 소리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아 봐.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응? 근데 결국은 내 몸도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어떤 신경이 우리 몸에 약해지냐면은 중추신경이 약해져요. 뇌에서 척추를 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수백만 개의 그 신경이 척추를 감싸고 있어요. 그 신경들이 약해지면은 제일 치명적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위장이에요, 위장. 비장은 비위가 상한다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위장과 비장의 신경들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뭘 잘못 먹어도 금방 체기가 있어. 그래서 그런 신경들을 관장하는 경락이 삼초경락이라고 해요. 삼초경락. 근데 그 삼초경락이 어디에 있냐면 요 손등으로 이렇게 가요. 요 손등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그런 경락들이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깨가 올라가. 긴장을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깨에 뭔가 짐을 짊어진 것 같아요. 그 짐을 짊어진 거 같고 계속 이렇게 했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내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 신경들이 이제 예민해져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두 번째 증상이야.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가 또 이렇게 내리고. 계속 반복해. 그러다 숨을 짧게 해서. 그러다 보면 산소 공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요. 소화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스가 생기죠. 그 다음 척추가 자꾸 이게 뒤로 편하게 하려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몸이 굉장히 극도로 긴장을 해요. 그리고 생각이 중추신경을 타고 다니면서 오장육부까지 다 긴장을 해. 그래서 나중에는 변비가 오는 거예요. 신경이 전달 물질이 안 가니까.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가도록 릴렉스 해야 되는데 릴렉스 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녁 때만큼은 10시 넘어서는 그때는 모든 스위치를, 몸의 그 예민한 스위치를 다 꺼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경들이 살아나요. 이 중추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말초신경 다 손끝과 발끝으로 다 이렇게 신경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경들을 딱 예민하게 너 내일 두고 보자. 너 내일은 내가 꼭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너를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냥 그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자꾸 그냥 그가 그래도 예민하게 굴지 말아야 되는데 안간히 보복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신경계가 긴장을 했는데 저녁 시간만큼은 딱 내려놓고 자야 돼요. 생각이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명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생각이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생각이 좀 줄어요. 그리고 그래도 생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의 원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다. 원인 제공이 남편한테 있다.
그러면 남편으로 가는 거야. 가서 또 간 상태에서 뭐가 문제점인 걸 찾아요. 찾아가지고 거기서 나도 문제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원인은 그러니까 양쪽 소리가 나려면 박수를 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시작점에서 찾아가지고 또 나와의 그 관계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나도 부족한 것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장점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마무리 시키려고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나쁜 점만 생각해가지고 계속 나쁜 것만 떠올리면은 계속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모든 생각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원인을 거기서부터 찾아가 가지고 자꾸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가 제일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러고 또 이제 내가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몸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 몸의 어느 부위가 긴장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긴장하는 게 뇌예요, 뇌. 근데 뇌에서 긴장하는 것을 유도시켜야 돼요. 엉덩이 쪽으로.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투닥투닥 때려주면 아이들은 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방법은 자기의 생각을 엉덩이로 가라. 근데 분명한 거는 엉덩이 쪽을 자꾸 이렇게 집중시키는 거. 그래서 골반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세계가 위로 뜨는 거는 생각을 할수록 이게 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가니까 점점 머리 쪽으로 가서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잠을 더 안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장에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돼요. 산소가 장으로 가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피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변비가 생기고 장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정리해 준다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생각이 계속 많을수록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는 점점 신경들이 약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못해요. 생각도 정리가 안 되지. 또 뇌도 자꾸 그 세포가 파괴되면서 뇌에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건망증이 시작되고, 그러면서부터 불면증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못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스스로가 자책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나타난 신호는 소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의 그 신체적인 작용에 의해서 자꾸 몸이 그때부터 신경쇠약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신경쇠약이 걸리면서 내가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치매도 오겠고, 살면서 정말 정신도 집중도 안 되고 멍청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야말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조현병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뭐 자폐증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병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정신작용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완전히 이완이 어떻게 돼야 되냐? 사람들은 술 먹고서 이완을 시키려고 그래. 그리고 약을 먹고 이완을 시키려고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발바닥서부터 발가락서부터 꽉꽉 주물러 가지고 모든 모든 정신 생각 작용을 끝으로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있는 모든 그 근육들의 상태를 최대한 많이 움직여서 푸는 거야. 그러면 이 머리로 올라갔던 열들이 다 발끝 손끝으로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이제 이완하는 걸 많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항상 포기할 때는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내 생활에 내 몸을 단련시켜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돼요. 그리고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 현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미래도 지금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편한가, 이것만 계속 지속되면서 꾸준히 움직이면서 내 몸을 자꾸 단련시키면 신경도 살아나고 몸 전체가 다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그렇게 몸 건강한 거, 그걸 꼭 찾아가기 바라고, 그 다음 뭔가 진짜 계획성 있게 하루하루를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